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상승 곡선을 나타내면서 시장 참여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3040 세대가 주도했던 청약 시장이 이제는 2030 세대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 9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가 인천,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개통을 비롯해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 7호선 연장 사업 단계적 개통 등 관련 철도 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요즘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보면 대출받는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행 대출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수요를 빗대서 이 금융권이 뚫렸다, 막아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가계대출이 워낙 폭증하고 또 이를 조절해야만 하는 정부의 입장은 잘 알겠지만 그럼 처음부터 기준을 갖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 정창래 대표가 정리해서 모두 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에 고민 해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주택 시장을 보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인 개입이죠. 적극적인 개입에 따라서 지금 이제 주담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대출 규제가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또한 좀 상당히 지금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전세 조건부 이제 전세자금 대출 이제 규제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대출 규제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면 지금 이제 숨고르기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따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준비해드린 내용이요. 과연 왜 이렇게 주담대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좀 이면에 좀 숨겨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요. 들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으시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뭐 어떤 지역들은 이제 평당 2억 간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 지금 레미안 원베일리 33평형대 국민평형대 60억 신고가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은 왜 안 오르지? 또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가 2017년부터 21년도에 부동산 시장 폭등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주택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래서 무주택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입지가 좋은 곳과 또 입지가 그렇지 못한 곳에 이제 내가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이제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상당히 또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동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깊어지실 텐데요. 그래서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 아니면 매도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제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뭐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도 괜찮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모든 일들은 표면보다 그 이면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합니다. 오늘도 정창래 대표님께서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정책의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들 아낌없이 다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창래 대표님께서는 계속해서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해주고 계신데요. 또 이번 주제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세미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대표님, 세미나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좀 주택 시장에서도 가장 지금 이제 부침이 심했던 게 빌라 시장입니다. 빌라 시장 또 특히나 이제 전체적인 비아파트 시장 중에서도 빌라 시장이 이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상당히 좀 부침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상당히 지금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같은 빌라라도 상대적으로 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아니면 최근에 뭐 신속이라던가 뭐와 역세권에 대한 뭐 개발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정이 되거나 이런 지역들은 뭐 큰 폭으로 이제 가격이 또 상승을 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빌라들, 뭐 예전에 뭐 전세 사기가 많았던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찾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장을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요. 지금 애물단지 같은 빌라가 나중에는 황금알을 낳는 빌라가 될 수 있는 지역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청약하실 때 무주택을 인정하는 기준이요. 앞으로 11월 달에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이제 개정이 될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하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조건이 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5억으로 상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지금 투자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애물단지 빌라가 이 황금알을 그 황금알을 낳는 빌라로 이제 변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역을 제가 좀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놓고,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개발 압력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꾸준하게 또 시세 차익이 가능한 이런 지역들 위주로 제가 좀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만약에 소액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빌라 하면 다 애물단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것도 사실 편견입니다. 빌라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빌라가 아닙니다. 빌라 안에서도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빌라가 있는데요. 자, 어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정창래 대표님이 무료 세미나 안에서 다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보들, 정말 황금알이 될 수 있는 이 정보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세미나 진행되고요.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참여에 대한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같은 번호로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도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세한 답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한 분의 시청자분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저도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중계 그린 아파트 19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3년 전에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했거든요. 네, 중계 그린 아파트는 중계 바로 앞에 있어요. 네. 근데 21년 5월에 5억 9,500에 매입했어요. 네. 네, 그 뒤로 뚝 떨어졌다가 음. 최근에 이제 또 부동산에 조금 오른다는 소식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한 5억 5천 정도 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고점에 매수한 게 맞지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네.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아, 이거는 전망이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셔서. 네네. 네.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셨던 가격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어서 속이 탈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향후의 네. 전망은 어떻게 될지 네,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직 뭐 답변도 안 들었는데요. 예. 예, 예. 예. 자, 오늘 뭐 방송하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어디다가 뭐 적어 놓으셨어요? 아니, 저 예. 원래 방송 잘하는데요. 예? 아니, 그럼 저 말고 다른 전문가한테도 지금 여쭤보신 거예요? 가끔요. 네, 예. 자, 지금 이제 중계그린 아파트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 지금 중계역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네. 예, 중계역 바로 앞에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고점에 지금 매입을 하셨는데 아직 회복은 지금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회복은 안 됐는데 자 일단은요, 예, 지금 이제 중계역 이 중계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계역 바로 앞에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소형 평형대로 지금 소형 평형대로 좀 이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고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어진 지는 지금 이제 30년이 넘어갔죠, 그렇죠? 예.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90년, 예, 요 정도쯤 아마 준공이 났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맞아요. 지어진 지가 지금 34년이니까 지금 네. 또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그 안전진단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예. 아, 네. 자, 근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요. 예. 예, 지금 이제 너무 고점에 매수하셔갖고 지금 좀 물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계속 보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보유하시면요. 예, 네. 지금 지금 손해 보신 거 다 회복하실 거고요. 예, 아, 그다음에 그래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 상승 또 이제 수익도 좀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아, 그래요. 뭐 되도록이면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 이유를 한번 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주담대 규제라든가, 그죠? 예, 네. 지금 이제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규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주담대 금리도 지금 막 그 이제 정부의 개입에 따라서 또 이제 금리도 인상이 되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지금 이제 숨고르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네. 시장이 지금 이제 6월 달, 7월 달에 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약간 좀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이에요. 예,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올랐던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면 상급지 시장들이 많이 올랐어요. 상급지. 그러니까 뭐 강남 네. 3구라던가 용산 일대 일단에. 아니면 이제 뭐 강북 지역은 마용성 요런 어떻게 네. 보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반면에 하급지들 가격은 거의 반등을 못 했습니다. 예, 근데 네.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하급지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만약에 내가 여유 자금이 많다라 그러면 예. 여기 투자 안 하시고 강남 투자하셨겠죠. 아,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예. 투자하신 이유는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뭐 여기에 투자하실 여유 자금밖에 없으니까 여기 투자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죠?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실거주 목적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요. 상대적으로 여유 자금이 이렇게 많은 편들 아니에요. 그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지금 금리 인하가 지금 예정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럼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에 대한 네.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하급지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네. 예, 이해되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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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금 빠르면 10월 달 이렇게 지금 금리 인하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격적으로 뭐 그럼 9월 달에 된다 앞으로 이제 그러더니. 금리 인하 시기인데 그러면 네. 이제 하급지들의 좀 거래량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노도강이라던가 이런 하급지들 가격이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사실은요, 지금 우리 네. 시청자님 갖고 계신 여기도요, 최근에 지금 거래량 많이 늘어나면서 조금 오른 거예요. 예, 조금은 예. 올랐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하반기에 하급지 시장은 나쁘지가 않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장기적인 접근도 좀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셔도 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여기 중계 그린 아파트 지금 재건축 대상 아파트입니다. 그죠? 네. 그런데요.
얘네 재건축 해봤자 답이 없어요. 예,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아, 예, 왜 그러냐? 자, 왜 예. 그러냐? 자, 우리가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건축비 올라서 재건축 예. 재개발 못 해 먹겠다.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예요. 이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렇죠? 예. 자, 이거 그런데 맞죠?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10억인 데가 있고요. 어떤 예.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20억인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 우리가 10억인 데나 20억인 데나 사업비 부담은 똑같아요. 예. 예, 우리 공사비는 똑같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의 사업비 부담이 높아지면 여기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예,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좀 받쳐주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더라도, 그러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더라도 사실은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받쳐주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노동항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서울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더라도 사실은 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자, 그런데요. 예, 항상 우리가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그죠?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혹시 그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역세권 개발? 예. 예, 아니 뭐 제가 보니까 뭐 방송 여기만 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 역세권 개발 들어보셨어요? 네.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든가 우리가 역세권이라던가 요 방식으로 지금 서울시는 지금 이제 재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신속이나 모아보다 우리가 역세권 개발로 가게 되면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서 사업성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네. 재개발도 우리가 되도록이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역세권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옆반경 350m 이내에 있는 좀 노후된 지역을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 이게 역세권 개발의 장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역세권 개발이 예전에는 우리가 재개발만 진행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요 재건축도 진행이 됩니다. 예. 재건축도 왜 그러냐면 서울에 이제 아파트 공급할 땅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 같은 데는 고밀도로 이제 개발을 해줘야 돼요. 고밀도로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재개발 지역 중에 역세권 지역을 고밀도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많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앞으로는 재건축도 여기서 350m 이내에 들어오면 역세권 재건축이 가능해요. 아. 자, 그럼 역세권 재건축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그죠? 예, 예.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아파트 지금 어디 있어요? 중계역 바로 앞에요. 예, 중계역 바로 앞에 있죠. 예. 그죠? 예, 예, 중계역 예. 바로 앞이기 때문에 자,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된다. 용적률이 상향이 된다라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예.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면 어때요?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 그러니까 사업비가 올라가더라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좀 내려갈 적어지는 여지가 거. 상당히 많죠. 예, 예. 그죠? 예, 예.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중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지금 예전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일반적인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 사실은 예. 그렇게 시세 차익이 크지는 않은 지역입니다. 예. 자,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도 역세권 재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예. 여기서 지금 350m 이내 지금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얘는 역세권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너무 고점에 매수하셔서 지금 약간 좀 손실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올 하반기에는 일단은 매입하신 가격 정도로는 갈 거예요. 아. 예, 그런데 만약에 나는 그냥 이거 그냥 더 묻어두고 싶다. 좀 장기적으로 좀 재건축까지 그냥 보고 싶다. 예. 이런 생각이시면요.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놔셔도 그냥 괜찮은 아파트예요. 네, 네.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아유, 꼼꼼하게 따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또 여기 제가 다른 많은 방송국에 거 또 배웠어요. 전화하지 마시고요, 또. 예? 여기 팍스로 전화하세요, 팍스로. 월화수목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박스만 이용할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정창래 대표님 안경이 스카우터 아닌가 싶어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상대방 전투력 요거 파악하는 그 기계처럼 부동산에 대한 진단도 딱
바로바로 나오시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어느 정도 공력이 있으신지 공부 얼마나 하셨는지도 진단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노원구 중계그린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손해분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장기적인 전망에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보유 추천 의견 나왔는데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다시 한번 잘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제가 작년부터 대표님 방송을 많이 봤어요. 근데 네. 그때 답심리역 근처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유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아이고. 그때 투자를 못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이런 데 알아보니까 역세권 개발 추진하면서 투자 금액이 또 배로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있는데 네. 이 돈으로 어디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유,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좀 기회를 놓쳤지만 이번에는 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여유자금 1억 5천이라고 하셨고요. 자, 어디 좋은 투자처가 없는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 그 답심리동 쪽 보셨다고요? 네네네. 뭐 제 방송 보시고 보신 건가요? 예. 방송 많이 봤는데 그때 좀 빌려서라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너무 예. 지금 후회가 막심합니다. 뭐 또 후회하세요. 또 더 좋은 데 하시면 되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겁니다. 예. 네네. 기회는 항상 있는 건데 그 기회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답심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여기 쪽 많이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네. 답심동 일대, 뭐 전농동 일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정이 됐죠. 최근에 보면 네, 여기 네.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여기 가칭 전농 14구역, 그래서 역세권 개발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이쪽에 답심리역 앞쪽은 모아타운, 그다음에 이쪽 반대편은 지금 역세권 개발. 이렇게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요 지역들이 예전에 뉴타운을 하다가 좀 남아있던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네. 요 지역들이 최근에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지정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좀 이제 작년 가격하고는 좀 이제 가격이 좀 틀리죠. 그죠? 예. 네네네. 자, 한 우리 3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예? 한 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기 더 좋은 데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예. 아니, 제가 좋은 데 해드릴 테니까 힘내세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님 투자하실 때요. 투자하실 네. 때, 자, 우리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일단은 어떻게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세 가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입지, 네. 예, 두 번째로 노후도, 예, 세 번째로 이제 비교. 예, 요거 세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자,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단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개발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게 내가 소액으로 내가 투자를 했어. 먼저 선점을 했어. 근데 개발이 안 될까 봐 불안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자,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좀 이제 내가 이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요 세 가지를 보고 투자하시면 예,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예. 첫 번째, 예. 부동산은요. 무조건 입지예요. 네. 입지. 즉, 입지는 어떤 거냐? 아파트 가격입니다. 우리가 입지가 좋을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죠. 그죠? 네네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재개발이나 이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왜 투자해요? 나중에 아파트 받으려고 투자하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똑같은 아파트를 받아도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이게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전 시청자분하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입지가 안 좋은 지역들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지금 뭐냐? 네. 우리가 아무리 노후도가 높고 아무리 개발 압력이 있어도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이제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원해도 못 가는 지역들이 태반이에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 면에서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입지, 아파트 입지. 가격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네. 하셔야 돼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입지고요. 자, 그다음에 네. 두 번째 노후도를 한번 보면요. 자, 원래 우리가 재개발이라던가 신속이라던가 원래 노후도는 30년 67%였습니다. 그죠? 네. 뭐냐? 30년 이상 된 주택 비율이 그 해당 구역의 67% 이상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이거 완화됐어요. 60%로. 그죠? 예. 자, 60%로 왜 완화됐어요? 예,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어서 그래요. 노후된 데가 네. 없는데 아파트는 공급을 해야 되니까 노후도 요거를 완화를 해준 거거든요. 자, 모아타운은 네. 더하죠. 모아타운 네.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뭐예요? 20년 57%예요. 네. 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자, 노후도가 서울에 이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이나 네.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줬고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지 좋은 지역에 노후도 한 70% 이상 되는 지역은 내가 그냥 가만히 그냥 투자해놓고 있으면 그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입지 좋은 예. 지역에 노후도 예. 높은 지역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찾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좀 찜찜해요. 뭐냐? 안 될까 봐. 우리는 항상 예. 이런 거죠. 인간은요, 항상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 예. 그러니까 두려움이 항상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좋은 것보다 두려움이 항상 더 앞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확신을 가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얘가 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확신이라는 거는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를. 네. 자, 근데 비교를 하면 이제 확신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비교를 하냐? 어떻게? 자, 만약에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하고 B가 거의 입지가 비슷하고 노후도도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서울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다 주민 제한 네. 방식. 그러니까 네. 주민들이 다 제한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주민들이 제한하는 게 입지가 좋아서 먼저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민들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먼저 움직이면 주민 제한해서 가격이 확 올라 버리는 거죠. 그죠? 자, 네. 근데 A하고 B하고 만약에 입지가 비슷한데 A가 먼저 주민 제한하면서 주민 제한들을 우리 재개발 해주하면서 가격이 확 올라 버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A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B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딩동댕. 아유, 네. 네. 자, 당연히 우리가 가격 오르기 전에 B로 하셔야죠. 그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A보다 B가 더 입지가 좋아. 네. 그럼 당연히 무조건 B로 하셔야죠. 그죠? 네. A가 됐는데 B가 안 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비교한 거죠? 네. 예.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입지 좋은 네. 지역에, 노후도 높은 네. 지역에 그 해당 네. 지역 내에서 비교해서 투자하시면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예, 지금 알려드리려고 이제. 예. 네, 천천히 좀 가시죠. 예, 네. 예, 다른 분 못 따라와요. 예, 지금 제가 이 말이 좀 빠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말 빠른 거 잘 이해하시나 봐요. 예. 자주 방송을 보다 보니까 예. 아, 그래요? 예. 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신당동입니다. 신당동. 예, 네. 신당동인데요. 신당동 일대가 아.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작년에 투자를 검토하셨던 답심리보다는 훨씬 더 상급지죠. 그렇죠? 네. 예, 여기는 도심이잖아요. 도심. 네, 강남하고도 가깝죠.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지금 신당동 일대를 보면 주거 지역이 요렇게 지금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예, 네. 주거 지역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벌써 여기 신당 19역 지금 신속통합기에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네. 신당역에서 청구역 사이 이쪽 건너편은 모아타운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 청구초등학교 근처는 신당 8구역 원래 재개발 구역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약수역 네. 부근은 3080 이제 공공재개발이고요. 자,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기가 신당 19역이었거든요. 네. 신당 19역인데 신당 19역 옆에 비슷한 입지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가 네. 비슷한 입지. 근데 여기가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면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예, 신당 19역이나 얘나 입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아직 구역 지정은 안 됐기 때문에 가칭 신당 13구역이라고 불리거든요. 자, 근데 올해 여기 동의서 증구 들어가면서 투자 금액이 지금 3억대로 올라 버렸어요.
아, 자, 여기가 됐으니까 여기도 되는 건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신당 19역이 이제 가격이 올라 버렸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건너편에 청구역하고 약수역 사이에 여기 네. 장충초등학교 주변 지역이 있어요. 예. 여기는요, 지금 가칭 신당 13구역보다 입지가 훨씬 좋습니다. 왜? 더블 역세권의 아. 강남 접근성도 훨씬 좋아요. 아, 예, 또 역세권이고요.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가칭 신당 13구역보다는 장충초등학교 주변이 더 노후도가 높아요. 거기다가 초품화에다가 그 다음에 인근에 또 남산이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더 좋은 지역이죠. 아, 자, 그러고 그러면 보니까, 자, 예. 신당 19구역이 됐으니까는 지금 신당 13구역이 움직인 거고요. 예, 신당 13구역이 움직이면 어디가 움직일까요? 아, 중간에 네? 여기 방송을 놓치셨습니까? 아, 네. 아니, 예, 신당, 당연히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네네, 네. 예, 이쪽에가 아직은 청구역에서 약수역 사이에 청구초등학교 네. 주변 지역이요. 아직은 네. 투자 금액 1억 5천 정도로는 가능해요. 네. 자, 그러면 작년에 그 놓치셨던 답심리보다는 훨씬 더 상급지면서, 그렇죠? 예, 네. 훨씬 더 급지가 높은 지역이면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도 훨씬 좋잖아요. 그죠? 네네. 자, 지금 제가 뭐 한 겁니까? 입지 좋은 지역에, 그죠? 노후도 네. 높은 지역에, 여기 노후도가 지금 70%가 넘어갑니다. 노후도 높은 아, 지역에 네. 주변 지역 비교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도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에 살고 있으면 입지 비교해서 노후도 높은 지역에 비교해서 투자하시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정확한, 여기 한번 알아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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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유자금 1억 5천으로 지금 청구역, 약수역 사이에 장충초 그리고 청구초 주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기회 제대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 시장의 이면 한번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상승세 계속되고 있죠. 집값을 못 잡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대출 규제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달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되고 또 금융감독원장의 구두 경고 이후에 각 은행별로 개별적인 대출 억제 대책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꼬이기만 하는 이 대출 규제, 그 이면에 숨겨 있는 이야기들 지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제 은행별로 뭐 이제 조건이 틀리고요.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전체자금 대출 되는 데 있고 또 안 되는 데 있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상당히 좀 혼선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부로 이제 금감원장이 좀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실수요자들의 좀 이제 좀 혼선이 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는 완화를 해준다 그러고 어떤 쪽으로는 규제를 해준다 그러고 또 최근에 왜 이런 지금 일련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예, 이거에 대한 한번 이면을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전세 뭐 대출 전면 금지로 가나 또 은행별 유주택자 대출 조건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이혼 소송서를 은행이 내야 뭐 별거할지 뭐 전세자금 대출 된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유주택자들은 이제 뭐 대출 안 해준다 그러고, 근데 결혼 예정자들한테는 해준다 그러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결혼 예정자들은 뭐 이제 청첩장이라던가 이런 거 증빙해야 된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는 실수요자들이 너무 힘든 거죠. 그 다음에 1주택자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갈아타기 할 때 보통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예,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갑자기 1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상급지로 또 못 갈아타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혼선이 지금 상당히 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전세자금 대출 예 은행별의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현황을 보면 지금 이제 뭐 시중 5대 은행 이건 좀 한번 그냥 살짝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하나은행이나 이런 지역들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분양주택 적용이 되는 지역도 되는 은행도 있고 또 안 되는 은행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는 참 우리가 집도 잘 사야 되는데요.
대출 타이밍도 잘 잡아야 돼요. 예. 집 잘 사도 대출 타이밍 못 잡으면 그 집 잔금 못 칩니다. 예. 참 힘듭니다. 예, 집 사기가요. 예. 자, 그런데요. 먼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왜 요즘 규제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 자, 어떤 거냐. 여러분들 우리가 전세자금, 그러니까 전세로 가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과거하고는 틀리게 전세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보증기간, 예,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예, 보증기간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든가, 예,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그냥 HF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라고 하죠. 예, 허그나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해서 우리가 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보증을 해줘요. 예, 보증을 해주는데요. 보증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동안의 보증 비율이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90%, 그러니까는 전체 전세자금의 90%를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보증기관에서 90%를 보증을 해주니까 은행은 10%에 대한 리스크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은. 자, 그 다음에 허그라든가 SGI는요, 100% 보증해줬어요. 100%. 뭐냐? 그러니까 뭐냐? 은행은 돈만 빌려주지 리스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행은 돈만 빌려주고, 야, 여기서 돈 띄워도 이쪽에서 다 보증해 주니까 은행은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세 개의 기간 모두 80% 이하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뭐냐? 예전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빌려줘도,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던 거였어요. 리스크가. 자, 그런데 이거를 뭐 80% 이하로 조정을 한다니까, 만약에 80%로 조정을 하게 되면, 자,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5억 전세자금 대출 빌려줬을 때, 예전에는 이거 다 뜯겨도 5억에 대한 보증이 있었는데, 내가 손실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이 5억에 대한 20%에 대한 리스크는 은행이 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높아지면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을 어떻게 해요? 축소를 시켜야겠죠. 예, 그래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 이런 조항들이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거기다가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먼저 한번 보세요. 서울의 지금 전세 수급 지수가요. 지금 67조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67조 연속.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전세 시장이 힘든 가운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라던가 주담대를 금지시키면 시장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먼저 우리가 과거의 예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의 현재 이렇게 전세 시장이 지금 강세인 이유가 우리가 작년 7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역전세 걱정했었거든요. 작년 7월 달,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전세 시장이 이렇게 강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예, 잘못된 정책이에요. 자, 뭐냐? 먼저, 대략적으로 이제 전세 사기 여파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파트 시장으로 전세 수요가 쏠린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임대차 입법입니다. 임대차 입법. 예,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면서 특히나 여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예,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이제 시행이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전세 같은 경우나 우리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시장에 나온 거 아닙니까? 2년마다. 자,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2+2, 4년마다 물건이 나오는 거죠. 4년마다. 즉,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이 되면서 예전에는 2년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4년간 잠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울이라는 지역과 수도권 같은 지역은 항상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시행이 되면서 지금 전세 임대 유통 물량이 지금 확 감소를 한 거죠. 유통 물량이 감소를 하니까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충분한 공급이 안 되니까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 전세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예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임대차 입법이라는 것 때문에 예, 시장의 유통 물량이 줄어들면서 지금 전세가가 오른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자, 만약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풍선 효과가 발생을 하죠. 풍선 효과가 어떻게 발생을 합니까? 자, 우리가 갭 투자 당연히 감소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세 끼고 안 되잖아요. 예, 전세 끼고 사면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근데 이 갭 투자들이 시장에 전세 물량을 내놓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근데 또 전세 물건 또 감소해요. 예, 전세 물건 감소하고요. 또 전세가 상승해 버려요. 예, 전세가.
자, 그다음에 또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지금 월세 가격 엄청나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하고요. 자,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또 주거 비용을 증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뜩이나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가 지금 끊겨져 있는데 주거 사다리가 더욱 더 끊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거 사다리에 대한 악화도 더욱 더 심화된다. 예,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거야?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담대를 규제를 하면 집을 못 사니까는 갭투자들이 감소하면서 자, 어떻게 돼요? 매매가 대비 전월세 가격이 상승을 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재 사용가치인 임대가, 예, 그 다음에 미래가치에 대한 가격이 매매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사용가치에 대한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매매가 대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이거 매매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특히나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항상 집이 부족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보면요. 하반기 어쨌든 하반기 지금 금리 인하 본격화될 겁니다. 예.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 본격화되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 비아파트 공급해서 하겠다라는데 비아파트 공급 안 돼요. 예, 비아파트 공급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88대책에 보면 비아파트 공급해서 아파트 수요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 쪽으로 분산시키겠다. 이런 대책이 나왔는데 절대 안 돼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비아파트도 활성화가 안 되고 주택 공급도 확대가 안 되는 데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얘기했던 주택 공급 확대는 상당히 어렵고요. 상당히 어렵고 아주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단기적으로 시간에 주택 공급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출생률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출생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이런 정책 자금 대출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럼 금리가 인하가 본격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9억 이하 주택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정책 자금 대출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요. 입주 물량은.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주담대 규제라든가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자체가 비정상적인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비정상적인 규제가 들어오니까 시장은 지금 놀란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숨고르기 시장이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공급과 수요, 주택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면 또 수요 자리를 원하는 지역에 꾸준하게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그냥 안정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공급이. 지금 지금 우리가 주담대 규제,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지금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규제, 지금 전세 수요까지 누른다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요? 의미는요, 여러분, 공급이 없는 겁니다. 공급이 없는 거예요. 공급이.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지금 주담대를 규제를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하고 이유가 어떤 거냐면 가계부채 증가했대요. 예, 가계부채 증가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동기 대비해서 가계부채 증가한 거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공급 어려운 거예요. 그냥 수요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수요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 지금 내 집 마련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임대차 입법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통 물량이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세 가격이 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주담대 규제라든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요 어떤 거냐?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이면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면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주담대 규제라든가 지금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어떤 거냐? 결론적으로는 수요를 찍어내리기 위한 정책이다. 왜 수요를 찍어내리기 위한 대책을 쓰냐? 공급이 없는 겁니다. 공급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이제 대출 규제와 관련돼서 그 이면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나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시장의 이면 계속해서 정창래 대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우리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부동산 안녕하세요. 고민 있으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아들 녀석이 좀 결혼할 거거든요. 네. 네, 한남동 쪽으로 지금 직장이 강남이다 보니까 네. 한남동 쪽으로 좀 찾고 있는데 그 빌라를 좀 보고 온 모양이에요. 순천향 대학 주변에 한남동 네. 그 주변에 보고 왔는데 한남동 한 11 쪽으로 지금 순천향 대학 쪽. 네네. 자, 지금 네. 한남동 쪽으로 아드님 집을 지금 찾고 계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좋은 게 있는지 대표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저기 이제 한 5년 전에 대표님하고 저 신성에서 상담했고요. 투자 상담 받았고요. 아, 저희 회사에서 저랑 상담하셨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들이 한남동 쪽을 찾는데 한남동 순천대학병원에 빌라를 보고 온 모양이에요. 아, 한남동 근처, 한남동에 있는 빌라. 예. 신혼 살림하려고요. 예. 그래서 그쪽이 투자해도 괜찮은 건지. 예. 그가 뭐 이제 투자 거주 겸 가치가 투자 있는 목적으로 매수하신다라는 거죠?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예. 지역 설명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예, 지금 결론 내드릴게요. 예. 자, 지금 여기 지금 순천향병원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예.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이쪽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요. 한남 뉴타운이고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지금 나인원 한남이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요 부근에 지금 이제 빌라를 매입을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 무조건 매수하셔야죠. 예, 여기 최근에도 많이 올랐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지금 예, 여기 자기는 5억밖에 없고요. 예? 5억은 용결받아 살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일단은 아, 제가 좀 시간적으로 한 자금이 2분밖에 없거든요. 예, 일단 제가 투자 가치만 말씀드릴게요. 예. 자, 자, 우리 여기 지금 나인원 한남 보면은 맨날 신고가 찍고 있죠. 예, 최근에 네. 보면 지금 테라스 하우스 있는 거 220억에 신고가 찍었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이건 그냥 듣는 얘기지 그냥 뭐 갈 수는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거죠. 여기 나인원 한남이나 뭐 한남더일이 인근에 뭐 한남동 유엔빌리지 요런 지역들은 사실은 일반 서민들이 투자할 지역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요런 지역들은 사실은 대한민국 0.1%도 아니고 0.01%가 가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 말고요. 여기 나인원 한남만 오른 게 아니라 여기 인근의 한남동 일대 빌라도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주변이요. 예전에는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갭으로 한 3억대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지금은 전세에 들어가도 6, 7억 투자로 가능해요, 이제는. 지금 뭐냐? 나인원 한남만 오른 게 아니라 인근에 나인원 한남이 오르면서 인근에 한남동 일대 빌라들도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바로 옆에가 다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지금 한남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좀 개발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예,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이 앞으로 개발이 완성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지금 보면 한남 뉴타운은 상당히 지금 좀 노후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가 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부의 주거 벨트가 지금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여기 더 오르겠죠. 그렇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뭐냐면요.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여유 자금이 적어도 대장주 옆에 가라. 대장주 옆에 있어야 대장주가 오르면은 우리도 같이 오르는 거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 여기 나인원 한남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옆에 빌라들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다가 그 매수하셔도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거든요. 예, 매수하셔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매수 추천 의견 나왔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계획 잘 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 못다 했던 이야기는 정창래 대표님께서 부동산 무료 세미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치러질 예정인데요. 빌라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 싹 바꿔줄 그런 세미나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자, 함께 하셔서 많은 내용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2638-3974번으로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